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농장입니다. 오늘은 지도 하나 띄우고 시작해 볼게요. 비가 와서 좀 밖이 좀 시원합니다. 좀 더위가 물러가서 좋긴 한데 비 때문에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강의 신청은 요 밑에 링크에 누르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밑에 설명 링크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지금 지도를 같이 한번 살짝 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저를 살짝 줄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위쪽에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 입구역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는 눈에 띄는 게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2차 단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약간 이 경사가 있다 보니까 좀 선호 안 하는 분도 있고 선호하는 분도 있고 좀 더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천하의 2호선을 끼고 있고 관악구입니다. 좋아요. 왼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은 신림 현대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도로 찝어놓은 곳 이곳 신림 스카이 아파트라고 되어 있죠. 신림 스카이 아파트. 여러분 그냥 사심을 버리고 어때 보이세요 입지가? 자, 쭉 보면은 7호선이 지나가고 2호선이 지나가고 2호선이 지나가는 아파트는 거의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무식하게 들리시겠지만 2호선은 서울 내부 순환이에요. 동그랑땡이 이중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차 동그랑땡 2호선, 2차 동그랑땡이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는 외곽순환도로인데 그러니까 수도권 순환도로인가요? 좀 이름이 바뀌었죠. 외곽순환도로. 그게 2차 동그라미인데 거기를 따라만 다녀도 괜찮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잖아요. 왜냐면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 여기 입지는 여기에요. 여기가 답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폄하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와 입지가 엄청 좋다, 엄청 뭔가 선호되겠다, 주거지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가 바로 나오진 않죠. 왜냐면 인근에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선호도가 따로 별도로 수요가 있다 쳐도 여기는 왠지 빌라촌이랑 섞여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10년 무주택자도 청약 탈락, 서울 나홀로 아파트까지 그림의 떡.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봤던 신림 스카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나쁘다거나 여기 청약 받으신 분들이 잘못 받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재산, 누군가의 노력을 폄하할 마음 요만큼도 없고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시장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필두로 미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살짝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 기사가 그대로 다뤄져 있어요. 불과 3, 4년 전까지, 그죠? 불과 3, 4년 전까지 미분양이 적지 않았던 서울 시내 나홀로 아파트, 그죠? 이게 공급 부족 여파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졌다. 최소 50점은 넘어야 당첨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점이면 예전에 2017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50점이면 청약에 도전해 볼 만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2017년도에 좋은 데가 많았죠. 거기 다산지구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2016, 그 전에 이제 하남도 있었고 미사 있었고 다산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 고양시의 지축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저기 신길뉴타운 이쪽에도 있었고 좋은 데 정말 많았어요. 그 수색 증산도 있었고 좋은 데가 쭉쭉쭉 있었는데 50점이면 그럭저럭 그때는 해볼 만했어요. 그래서 그때 50점대 가점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나홀로 아파트의 청약은 절대 넣지 않으셨었어요. 통장을 굉장히 아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돼요. 이달 초 분양한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는 43가구 모집에 994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 가구를 모집한 5, 6 여기엔 236명이 경합. 그래서 청약 가점이 64점. 최종 당첨됐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돼 있지만 누가 뭐래도 여기가 지금 23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는 거는 뭔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이 예전에 알고 계시던 서울에 있던 미분양이 원래 나홀로 아파트 단지가 꽤 많습니다. 요번에 대구 미분양도 나홀로 아파트스러운 게 꽤 있죠. 그리고 이 건설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어떤 뭐 삼성이나 GS나 대림이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몰려들까요?
그렇죠. 일단 분양가가 비싸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인근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여기 인근에 다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신림 스카이 아파트 여기 인근에 부동산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여기 없고 이 아파트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의 아파트에 있는 중개분들이 여기를 좀 많이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빌라로 가기 싫은 분들이 여기를 많이 노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떨어지셨대요. 본인이 알려주신 분들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여기 청약 가점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여기 살던 분들이 일로 가거나 여기 살던 분들이 일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나 여기 아니면 저 위쪽에 이 인근에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전세로 살던 분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청약을 노리시는데 여기가 상품이 선호된다기보다는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넣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전세가는 정말 무슨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물건도 부족하고 근데 자기는 2호선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2호선은 별도 수요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출퇴근 수요가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청약을 넣는 거예요. 예전이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청약을 좀 더 좋은 데 넣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당장 급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급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얘는 이제 빨리 지어져요. 생각보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빨리 지어져요. 대형 단지처럼 분양을 넣고 막 엄청 오래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 해결이 가능해요. 몇 달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다가 구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여기를 청약했다는 얘기가 저는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청약 넣으신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어디서 옵니까? 이거 왜 샀습니까? 물어보진 못했지만 인근 부동산 선생님들 얘기했을 때 그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전세 시장이 진짜 문제구나. 딱 인근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랑 빌라가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서울에 거래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가 있을 수가 있나요? 물건 자체가 부족한데. 근데 어쨌건 이 현상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전세로 사시던 분들이 집을 못 구해서 본인의 전세가에 해당하는 인근 아파트를 매수하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나홀로 아파트, 그죠? 신림 스카이 아파트를 보고 향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흐름이 있을지 대충 예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분양은 돈 벌려고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또 분양이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로또 분양으로 보이세요? 그냥 딱 봤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주변 말고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막 레미안 대단지 꽂혀있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정말 돈 벌고 싶어서 다른 의도 하나도 없이 돈만 벌고 싶어서 지금 이 규제가 겹겹이 쌓인 와중에 50점이 넘는 청약 통장을 넣고 나홀로 아파트를 넣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투기일까요? 이게? 재테크? 로또 분양? 전 아니라고 봐요. 집을 못 구한 분들이 청약을 여기 넣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가보시면 여러분 이 인근의 빌라가 지금 다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올랐고 또 오르고 있어요. 전세가를 필두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듯이 전세가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가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실수요가 실제로 살 집을 구하는 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가을 이사철 이후예요. 왜? 애들 학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애들 학교 아니면 엄마 아빠는 출퇴근을 위해서 좀 더 밖으로 나가도 돼요. 그런데 애들 친구나 학교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배움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집 먹고 있으니까 학교 내후년에 가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안에 살아야 되는데 전세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고 나가긴 해야겠는데 전세로 또 들어가기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더 비싸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자니 비싼 거밖에 없는데 아파트 자체는 비싸기도 하고 매물이 없으니 인근의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까지 수요가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것처럼 무슨 개발될까봐
뭔가 크게 개발될까봐 빌라를 사재기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홀로 아파트도 막 정말 이게 막 요새 투자가 갭 투자가 미쳐가지고 이걸 사대는 게 아니라 지금 밀려나고 있는 전세입자분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LH나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의 대출 중기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집을 옮기려는 분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시고 따졌어요.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할 집, 그리고 고를 수 있는 매물이 풍족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그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편적인 예지만 나홀로 아파트의 지금 청약 점수만 봐도 앞으로의 시장의 행방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전세는 정말 소중하다. 전세 시장이 흔들리면은 옆으로 수요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빌라에서 엄마 아빠랑 살고 있다가 이제 장가를 가요. 그럼 집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실수요로 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전세입자가 나가죠. 그럼 맞잖아요. 여긴 세대가 하나 더 생겼고 이분들은 나가서 살 데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옛날이면 인기 없을 단지가 공급이 이게 부족하니까 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옛날에 미분양 나기 딱 좋은 모습의 나홀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기가 어렵거든요. 시장에 머물러 본 제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한번 좀 되짚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